윤대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한 번만 아버지라 불러다오. 사적인 호칭은 삼가시지요. 윤대감, 이 한마디가 오기까지 20년이 필요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윤영철은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부터 윤영철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서서히 아주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한 여인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잔인한 소문만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윤영철의 몰락은 그 눈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야담시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어느 고을, 윤영철은 가난했지만 매년 과거를 꿈꾸며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이 마르도록 붓을 놀려도 그의 이름은 아직 과거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정화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이를 가졌어요. 그 순간 윤영철의 눈에 먼저 스친 건 기쁨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과거 한양, 길 위의 비용, 그리고 한 사람의 몫이 더 늘어났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정화는 윤영철의 표정을 읽고도 모른 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방님은 공부만 하세요. 그날 밤 윤영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길을 그렸습니다. 가난 속에 아이를 키우는 길, 과거에 떨어져 늙어가는 길,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한양의 길이었지요. 그는 정화의 배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겠소. 그 말은 맹세처럼 낮았고 너무 쉽게 뱉어진 말이었습니다. 정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지켜질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영철은 더욱 독하게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화의 배는 날로 불러왔고 그의 눈빛은 날로 멀어졌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으나 두 사람이 바라보는 미래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영철이 고향을 떠나던 날 새벽 안개가 들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배를 감싸쥔 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나 윤영철은 그 침묵이 붙잡는 손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윤영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약 그날 아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다면 윤영철은 끝내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양은 윤영철에게 꿈의 도시였습니다. 과거를 품은 자들이 모여드는 곳, 이름 하나로 신분이 바뀌는 곳. 성문을 넘는 순간 윤영철은 자신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고되었습니다. 주막의 낡은 방에서 밤을 새우며 글을 읽고 고향으로는 간간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몸은 무탈하오. 공부에 전념하고 있소. 곧 돌아가겠소. 그 글에는 늘 같은 말이 따라붙었고 문장은 점점 형식처럼 굳어갔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종이 위에서는 오직 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윤영철은 가난 속에서 체득한 현실과 오래 눌러온 야심을 글자 사이사이에 넣었고 화려함 대신 단정함을 택했습니다. 며칠 뒤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윤영철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윤영철은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안도감, 이제 실패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영철의 머릿속에 아내 정화는 없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윤영철에게 글을 묻는 이가 늘었고 자리를 권하는 이가 생겼습니다. 윤영철은 더 이상 고향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고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빴고 그 다음에는 잊었으며 나중에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 정화와 뱃속의 아이는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윤영철의 답안은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연애 자리까지 흘러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윤영철은 처음으로 영의정 이진석 대감과 마주했습니다. 이진석 대감은 윤영철의 글을 흥미롭게 읽었고 말수적은 대답을 듣고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글이 참 곱고 바르군. 그날 이후 윤영철은 몇 차례 더 이진석 대감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서책을 정리하고 글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 혹시 혼인을 하였는가? 이진석 대감의 질문을 받는 순간 윤영철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윤영철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공부에 전념하느라 혼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한 이진석 대감은 하나뿐인 자신의 딸을 윤영철과 혼인시켰습니다. 혼인은 성대했고 윤영철은 비단 도포를 입었습니다. 축하가 넘쳐나는 그 자리에 윤영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두고 온 아내의 얼굴이 밤마다 떠올랐지만 가난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죄책감을 눌렀습니다. 윤영철은 한양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가 부정한 과거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살기 위한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워진 것들은 사라지는 대신 언젠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아기를 낳았고 산통 속에서도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남편 윤영철이 한양에서 새 장가를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마음속에서 남편을 장사 지냈습니다. 한편 윤영철은 처음으로 비단 도포를 입던 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에 감기는 고급스러운 비단 도포는 가벼웠고 허리는 전보다 곧게 펴졌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그제서야 실감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으로 허덕이던 윤영철이 아니라 영의정 이진석 대감의 사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윤영철의 학문을 칭찬했으나 그보다 더 크게 회자된 것은 그의 혼맥이었습니다. 이진석 대감의 사위가 되다니 길이 열렸구나. 그 말 속에는 부러움과 비아냥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관직은 사다리처럼 놓였고 한 칸을 오르면 다음 칸이 보였습니다. 상소문 하나, 판결 하나에 윤영철의 서명이 들어갔고 그 서명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청렴을 말하던 입은 타협을 배웠고 정의를 말하던 손은 눈을 감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으로 봉투가 들어왔을 때 윤영철은 차마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여러 번이 되었고 여러 번은 관례가 되었습니다. 관례는 죄가 아니라고 했고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혼자 깨끗해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윤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영철은 결국 조정의 중심, 높은 관직에 올랐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보다 관직을 붙여 불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비단 이불 아래서 윤영철은 가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초가집의 등잔불, 말없이 앉아있던 정화의 얼굴, 꿈속에서 윤영철은 늘 등을 돌렸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단맛은 혀에 오래 남았고 곧 익숙해졌습니다. 윤영철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윤영철이 한양의 연회석에서 잔을 기울일 때 그의 예단의 정화는 아이를 업은 채 이름 없는 고을의 들판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친정도 의지할 친척도 없던 정화에게 남은 길은 사람들이 덜 붙고 소문이 늦게 도는 곳으로 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초가 한 채를 빌러 몸을 눕혔고 아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윤영철을 꼭 닮은 얼굴이었으나 그 사실을 마음속에서 지워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호라 지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정화는 품을 팔고 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늘 부어 있었고 등은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러나 윤호에게만큼은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가르칠 종이가 없으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윤호가 10살이 되던 해 정화는 처음으로 아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에게 아비가 없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다. 윤호의 눈이 흔들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호는 더 이상 놀지 않았습니다. 매일 글을 읽고 쓰고 외웠고 배가 고파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러텄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목표는 출세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윤호는 청년이 되었고 어머니의 등은 더 굽었습니다. 네가 언젠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윤호가 집에서 배운 것은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는 법, 침묵으로 분노를 키우는 법, 그리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과거가 열리던 해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틈에 윤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옷은 수수했고 얼굴에는 들뜬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윤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그저 정해진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방이 붙었고 윤호의 이름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장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고 누군가는 윤호를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기쁨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원급제 후 조정에 불려간 윤호는 왕 앞에 섰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글을 읽었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지나치게 고닫고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남았습니다. 윤호는 암행어사로 제수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고향의 초가에도 닿았습니다. 정화는 이 소식을 듣고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온 모양이다. 윤호가 다시 길을 나서던 날 정화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그날 이후 윤호는 암행어사로 그림자처럼 다니며 낮은 곳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윤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또렷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을마다 사정은 달랐으나 냄새는 같았습니다. 굶주린 백성, 비어있는 곳간, 그리고 너무 윤택한 관아. 윤호는 웃으며 술을 따르기도 했고 고개를 숙여 부탁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장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작은 이름들이 적혔습니다. 아전의 횡령, 군졸의 착복, 판결의 뒷돈. 그는 즉시 베지 않았습니다. 작은 죄는 큰 죄로 이어지는 다리였기 때문이죠. 다리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부에는 더 높은 이름들이 올랐습니다. 감사의 묵인, 수령의 위조, 상납의 흐름. 그 흐름은 위로, 더 위로.
마치 물이 바다를 향하듯 늘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을 때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먹물은 쉽게 지워졌으나 기록된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고을에서 낯익은 이름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글씨체, 익숙한 필획. 그는 한참을 그 이름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나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들어왔던 이름,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그 사람, 말하지 않아도 늘 방 안에 있던 그림자였습니다. 장부 속 죄목들은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착복, 조작, 은폐, 그리고 그 위에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자리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고을에서도 그 다음 고을에서도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윤호는 장부를 다시 정리했고 증언을 모으고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의 인물로 수렴되었습니다. 윤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일은 사사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머니의 구분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윤호를 흔들었고 동시에 붙잡는 존재였습니다. 암행어사의 장부는 피로 쓴다. 직접 흘린 피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으로 적는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길 위에서 무너진다. 장부의 끝에 적힌 그 이름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 이제 남은 것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윤영철은 사랑채에서 옷매무새를 고쳐 입으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가슴 한가운데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청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고 암행어사는 가장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변복을 벗고 관복을 입었으나 지나치게 젊은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고 윤영철은 그 얼굴을 보고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를 찾으려는 그 순간 암행어사 윤호가 윤영철을 보며 그를 호명했고 윤영철은 대답하며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때 윤호의 시선이 잠시 윤영철의 눈을 스쳤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부가 펼쳐졌고 죄목이 하나씩 읽혔습니다. 윤영철은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대부분 알고 있던 일들이었고 알고도 외면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늘 넘겨왔던 수많은 자리 중 하나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부가 읽혔을 때 윤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멈춘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20해 전 처자식이 있었다지요? 그 말은 칼보다 먼저 날아왔고 그 순간 대청의 공기가 삽시간에 갈라졌습니다. 윤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소. 윤영철은 반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진술은 무엇입니까? 한 장의 기록이 내려왔고 윤영철은 그 종이를 본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필체, 그러나 또렷한 글자. 윤영철도 익히 알고 있던 등잔불 아래의 여인. 말없이 밥을 차리던 손. 배를 감싸주던 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앞에 있던 윤호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버리고 왔던 뱃속에 그 아이였다는 것을 말이죠. 윤영철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무너져 내려 변명도 애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사적인 호칭은 삼가시지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부성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부자간의 상봉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였죠. 윤영철은 그제야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가문도 관직도 그 무엇도 아닌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명이 내려졌고 윤영철은 결박되어 대청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윤영철은 대청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형장은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이 이른 시각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윤영철은 결박된 채로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처음 입고 웃음 짓던 비단 도포는 벗겨졌고 남은 것은 낡은 옷과 늙은 몸뿐이었습니다. 윤영철의 주위에는 연회석도 사랑채도 없었고 오직 끝만 있었습니다. 착복, 은폐, 조작, 그리고 백성을 속인 죄. 윤영철은 고개를 숙였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말은 장부에 적혀 있었고 그 장부를 쓴 손이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장 한켠 윤호가 관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윤영철은 윤호를 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호야. 그 말은 아들이 아닌 허공을 향한 말이었고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그저 한 번만 아비라 불러다오. 잠깐 바람이 지나가며 윤호의 시선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영철의 목을 베지 않는다. 대신 그의 이름을 베어라. 순간 형장에 있던 이들이 서로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윤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관직 박탈과 가문을 말소한다. 윤영철이라는 이름은 오늘로써 조정의 기록에서 지워진다. 윤영철의 집은 헐고 재산은 거둔다. 살아서 떠나되 어디에서도 이름을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한다. 윤영철의 얼굴이 새하얘지며 비틀거렸습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평생 아무도 아닌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질문을 20해 전에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윤영철은 칼 아래에서 사라지지 않았지만 길 위에서 매일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른 척할 때마다 그가 스스로 지은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은 윤호를 정이라 불렀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는 흙으로 스며들면 끝나지만 이름을 지우는 일은 끝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버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당신을 심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